or substances that pose a risk to health, safety, property, or the environment. The items should meet the criteria for one or more of the 9 dangerous goods classifications. That's why it's very important you adhere to the dangerous goods regulations and carefully follow the packing instructions. So, what goods count as dangerous? Some goods that are classified as hazardous materials may surprise you, like paint, lighters, perfume, and mobile phones. There are 9 classes of dangerous goods, plus a few subclasses. The class you're on defines the harm that will affect how you prepare, label, and transport it. There's explosive substances and articles, flammable gas, non-flammable gas, and toxic gas. Then you have flammable liquids, flammable solids, and substances labeled spontaneous combustion. And substances that emit flammable gases when in contact with water. Other classes include oxidizing substances and organic substances. There's also toxic substances and infectious substances. And if you want to ship something that has a smoke detector, you will want them automatically expand and contain radioactive material. For more videos. 자, 그러면은 문제 해결 능력, 오늘 이 시간에는 논리적인 사고에 대해서 해보려고. 지난번에 창의적인 사고에 대해서 했잖아. 창의적인 거. 그냥 창의적이면 안 된다라고 했어.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오늘 논리적인 사고에는 이제 귀납법과 연역법, 그 다음에 변증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막, 이게 뭐야, 막 이런 거를 알기보다는 이 논리라는 흐름과 이 구조화가 되게 중요해. 암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발표를 할 때도 그렇고, 내가 어떤 말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도 이 구조가 되게 중요하거든. 이 구조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가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 논리적인 사고의 개념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사고의 구조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귀납법과 연역법, 그리고 변증법 등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는 시간 이렇게 가져보도록 할게. 자,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야. 혼자 딴 세상에 있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많다 그랬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사고의 흐름,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나의 생각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고 어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논리적인 사고를 배우는 건데, 결국은, 다른 사람과의 공감을 불러오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다라는 거. 어디에 가든 여러분들 기획서나 제안서를 상사나 동료에게 설명해야 하는 상황을 종종 겪게 될 것이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멋진 프레젠테이션 기법을 사용하여 열심히 설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상사에게 자네의 설명은 이해할 수 없어. 너 뭔 말하니? 이런 거. 또는 그건 말이 안 돼. 자네는 억지를 부리고 너 억지 부리지 마.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둘 중에 누군가는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치?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는 거지.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는데 들인 시간과 노력이 헛수고로 느껴지게 되고, 아무리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논리적인 사고가 결여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의 공감을 일으키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 하다못해 드라마를 보더라도 저 주인공이 왜 저랬지? 왜 일이 이렇게 되지? 뭐야? 갑자기 생뚱맞게 이렇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전제 조건, 어떤 논리의 흐름 이런 걸 잘 따라가지 못한 거지. 그래서 창작이라는 것도 결국은 어떤 이런 논리적인 사고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 번 강조해도 내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어. 상대방이 기대하는 설득력 있는 답변은 무엇인가?
K광고사의 최상무는 고객사 신제품 광고 프로젝트를 진행한 팀과 최종 리뷰 미팅을 가졌다. 새로운 광고가 마음에 들지 않던 최상무는 담당 홍 과장에게 질문하였다. 이 광고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죠? 여자면 뭐죠? 이렇게 했겠지. 하지만 홍 과장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뭐입니다 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최상무는 여전히 듣고 싶었던 답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다. 무엇이 문제일까?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라고 답변을 시작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당황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해.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요,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원래 안 된다는 거지. 그치? 어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지만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답변해야 되는 과제에 대해 상대방이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나 자신에 익숙해져 있어. 찾기. 맨날 여러분들 심리 나는 무엇인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는 나만 생각을 하고 남을 생각을 안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나이 때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을 이해한다든지, 내가 지금 답변해야 되는 게 저 사람의 입장에서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저 사람이 지금 뭘 궁금해 하는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당신이 알고 싶어 하는 과제, 답은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에 내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최상무가 이러한 질문을 했다면 홍 과장은 이에 대해 첫째, 나에게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해내는가. 둘째, 상대방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어떤 일이든 과정마다 항상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일 때문에 과제를 원점에서 시작하는 등 로스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팔다리가 고생하는 게 이거지. 그치? 논리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은 결국 상대방이 원하는 정확한 답변을 설득력 있게, 정확한 답변을 설득력 있게 해내느냐 없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여러분들이 그냥 사실만 진술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유가 원칙에 의해서 논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그냥 이건 이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야.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의견을 관철시킨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해내는지 등등 여러분들이 이거를 뭔가 전달을 해야 하고 설득을 해야 하고 내가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전파를 하려고 할 때에는 상대방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거지. 직업 있는 직장 생활 중에서 논리적으로 자신의 계획이나 주장을 수립하고 다른 사람을 썩들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다. 똑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안이라 할지라도 논리적인 설명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반응은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라는 거. 자, 논리적인 사고는 지속적으로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야.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다. 내가 논리적이지 않은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왜냐면 도대체 너는 이렇게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같은 차원에 있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면 되는데 그 차원에 있는 사람들조차 별로 없다면서 내가 논리지성이 좀 떨어지는 거지. 그치? 물론 성격의 차이도 있어. 그렇긴 한데. 자, 자신이 맞는 계획이나 주장을 주위 사람들에게 이해시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 필요로 하는 것이 논리적인 사고이다. 라는 거. 자, 논리적인 사고는 이슈. 무엇이 문제?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로 딱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이것이 이슈화가 될 수 있다. 이슈가 될 수 없다.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지. 논리적인 사고에서도. 이슈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생각해서 결론을 내야 할 논점은 무엇인가 하는 의미가 되어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하거나 논의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한다. 다음 주어진 질문에 답변으로서 논리적인 사고를 해보자 라고 하는 거야. 자, 20대 제안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인가? 작은 업무 개선이라도 좋지 않을까? 일전에 어떤 경영자 얘기했을 때 이익을 내게 줄 수 있었음에도 회사 안에서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착수하지 못한 일이 있었어. 그것을 찾아내어 구체적으로 제안할 걸? 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같은 제안이라도 제안한 사람에 따라 받아들여질지 어떨지가 분명하지 않아. 그치? 어떤 친구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상사로 하여금 생각이 들게 하려면 기본적인 일을 실수 없이 처리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제안을 들고 왔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아마도 젊을 때는 모든 틀에 짜인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귀찮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겠지? 그래도 모순점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더욱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은 귀찮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아주 귀찮아한다든지 누구든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간단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로 바꿔 갈 수 있는 계획을 생각한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A, B, C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 세 사람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대화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슈를 적어보자 라고 했고 이슈
딱 읽다 보니까 알았는데, 그치? 여러분들은 알았나?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는 거지. 내가 조금 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은 일에 어떤 똑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는 귀찮은 일, 뭐 귀찮은 일이나 하기 싫어하는 일들은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깨려고 노력해야 돼. 아니면은 아니야. 그러한 일조차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다른 것도 생각해 봐야 돼. 뭐 이런 얘기가 옥신각신 했었어.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심이 되는 이슈는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인가 라는 거였고, 1번 질문에 대해서 이대와 다음 당신이 세 사람을 향하여 결국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은 뭐뭇은 뭐뭇이다라는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뭐뭇은 뭐뭇이다라는 센텐스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보라는 거지.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은, 과제를 잘 수행하는 것은, 일을 잘하는 것은 새로운 관점에서 일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런 것처럼 이런 얘기. 이건 이제 B의 의견 또는 C의 의견이었었는데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러면 2번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일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혹자는 또 뭐 상대방의 관점에 따라서 내가 새로운 상대방 관점에 따라서 일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 봤을 때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새로운 문제에 봉접한 것을 남들은 생각하지 못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해내는 것이다. 그럼 논리적인 사고에 어긋나는 거야, 그치? 아니면은 뭐 틀에 박힌 일도 성심성의껏 해내는 것이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 이런 거는 각각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답해보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 자, 논리적인 사고는 결국은 설득을 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습관, 이게 상대 논리,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다시 적어볼게. 논리의 구조화, 논리의 구조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생각, 타인에 대한 이해, 설득. 자,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 어울려져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지. 타인에 대한 이해, 구체적인 생각, 논리의 구조와 생각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설득력 있고 사람들에게 내가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 자, 생각하는 습관은, 생각하는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 쟤는 왜 저렇게 얘기해?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 뜬금없이? 느닷없이? 갑자기 왜? 뭐 이런 생각. 회사의 문서, 신문의 사설 등 어떠한 것을 접하든지 늘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